차가운 눈밭에서 저를 건져 올린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비록 내 한 몸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눈밭에 쓰러진 이 여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려낼 것이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날 누군가의 체온이 내 목숨을 살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미련 곰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건넨 밥 한 덩이가, 내가 내어준 아랫목 한 칸이 언젠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머슴이었던 저 강칠이가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된 눈보라 속의 여인 수연과의 기막힌 만남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고 가슴 절절한 이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위로와 행운이 되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시청하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옛날 충청도 청주의 어느 깊은 골짜기 사계절 내내 바람, 잘날 없는 산골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고간의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도 동네 사람들에게 좁쌀 한 톨 나누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10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하던 강칠입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최부자의 매질과 구박을 견디며 황소처럼 일만 하며 살아왔지요. 제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딱딱했고 제 등은 무거운 지게질에 굽어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정말 지독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통로였던 나무다리가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콰광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렸지요. 장날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최 부자는 혀를 끌며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저를 강가로 데려가더니 사람들을 업어 나르라고 시킨 것입니다. 강칠아, 내 이놈 뭐하고 있느냐? 어서 저 안악을 업고 강을 건너라. 한 사람당 엽전 2푼씩 받을 것이니 한 명이라도 놓치면 오늘 저녁은 없다. 최 부자의 서슬 퍼런 명령에 저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제 허벅지를 때리며 무섭게 소용돌이쳤고 강바닥의 날카로운 돌멩이들은 제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저는 온종일 사람들을 등에 업고 강을 왕복했습니다. 어깨는 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그늘 아래 앉아 엽전 주머니를 흔들며 낄낄거릴 뿐 저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집니다요. 제가 간절히 빌었지만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지금 돈이 굴러들어오는데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느냐. 어서 다음 사람이나 업어라. 최 부자의 매정한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이고 나타나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우리 손주가 열이 펄펄 끓어 약을 지으러 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건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 부자는 침을 퇴뱉으며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돈 없으면 비키셔. 여기가 무슨 공짜로 업어주는 데인 줄 알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이 제 어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최 부자가 잠든 사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세경으로 받은 쌀 3바가지를 할머니 마당에 몰래 두고 도망치듯 돌아왔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말입니다. 그렇게 가혹했던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칼바람은 가느다란 문틈을 뚫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가 따뜻한 화로 옆에서 군밤을 까먹고 있을 때 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어떤 인간이 재수없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강칠아 나가보거라. 저는 최 부자의 호령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웬 여인이 눈덩이처럼 하얗게 질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으리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요. 여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여인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에잉,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소금이나 받아라. 최 부자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여인의 머리 위로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여인의 얼어붙은 뺨을 때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소금을 뿌리다니요. 저는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여인을 부축해 제 낡은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제 방은 말이 좋아 방이지 벽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헛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한 대로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몽땅 털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셔요. 여기 있으면 입 돌아갑니다요. 저는 여인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갈아입히고 제 유일한 재산인 솜니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찬밥 한 덩이를 끓여 죽을 만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을 여인의 입가에 대주자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원래 한양의 세도가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자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정처 없이 걷다 이곳까지 흘러온 것이었지요. 수연의 사연을 듣는 내내 제 가슴은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렇게 고운 여인이 어찌 그런 모진 풍파를 겪었을까 싶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강칠 씨,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손은 비록 차가웠지만 제 가슴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제 방에서 몰래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에게 걸리면 당장 쫓겨날 판이라 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지요. 하지만 수연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이라며 산에서 캐온 약초와 곡물을 섞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나 아니 강칠 씨. 이건 팥가루와 살구씨를 섞어 만든 것이에요. 이걸로 얼굴을 씻으면 피부가 옥처럼 고와진답니다. 수연은 제 거칠고 갈라진 얼굴에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햇볕에 그을리고 찬바람에 터졌던 제 얼굴이 뽀얗게 살아나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K-뷰티 원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연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광주리를 만들고 쌀이나무로 정교한 빗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연의 솜씨에 감탄하며 너도 나도 물건을 사갔지요. 특히 수연이 만든 천연 연고는 양반댁 마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엽전 주머니가 묵직해지고 제 방 고간에도 쌀가마니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 돈으로 제 옷을 새로 기워주고 가끔은 고깃국을 끓여 저를 대접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사람 대접이었고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요? 비밀스러운 우리의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거무죽죽하던 제 얼굴이 뽀얗게 변하고 낡은 옷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저를 보며 최 부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저놈이 분명 어디서 돈을 훔치거나 숨겨둔 계집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밤마다 제 방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수연과 함께 장터에서 벌어온 돈을 세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콱광 소리를 내며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이놈 강칠아. 내가 감히 내 집에서 살림을 차렸단 말이냐? 최 부자가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 앉아있는 수연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수연의 미모는 달빛 아래서 더욱 빛나 보였으니까요. 최 부자의 눈에는 음흉한 욕심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는 수연을 훑어보며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런 보물을 내 집 구석에 숨겨두고 있었구나. 좋다. 강칠아, 이 여자를 내 첩으로 준다면 그간 내 허락 없이 방을 쓰고 땔감을 쓴 죄를 사해주마. 아니라면 너희 둘 다 당장 관하로 끌고 가겠다. 저는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연이 파들파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매질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던 저였지만 수연을 건드리려는 모습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르신, 수연 씨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최 부자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냐, 그럼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내 놈이 모은 돈과 쌀도 모두 내놓고 알몸으로 나가라 이 말이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까짓 돈과 쌀은 다시 모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수연만 안전하다면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 부자가 던지는 소금 세례를 뒤집었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몰아쳤고 발밑은 얼어붙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강칠 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죄송하다니요. 수연 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셔요. 제가 어떻게든 수연 씨를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는 갈 곳 없이 눈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지고 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예전 여름날 제가 쌀을 가져다 드렸던 그 할머니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이보게들 거기서 무엇하고 있나? 어서 들어오게나. 할머니는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오두막은 작았지만 세상 그 어떤 기와집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뜨거운 숭늉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라네. 자네들의 그 고운 마음씨를 하늘이 알고 계실 게야.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앞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박 영감님의 오두막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제 평생 가장 길고도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비록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지고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코끝이 찡했지만 수연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여인의 손에 눈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감님의 곳간에는 묵은 시래기 몇 줄기가 전부였고 우리 세 사람의 배꼽시계는 야속하게도 매일 아침 정확하게 울려댔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제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얼얼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에서 저를 기다릴 수연 씨와 영감님을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산짐승처럼 산을 뒤졌지만 구할 수 있는 거라곤 꽁꽁 얼어붙은 칡뿌리 몇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산 중턱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위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눈밭에 쓰러져 앓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이상하게 제 발걸음은 호랑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호랑이의 앞발에는 어른 손가락만한 날카로운 나무가시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짓물러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위의 눈은 선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호랑이는 저를 보고도 으르렁거릴 기력조차 없는지 슬픈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범님도 참 운이 없으십니다요. 이 추운 날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니 말이어요. 제가 아프지 않게 빼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셔요. 저는 품속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호랑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제 커다란 손으로 가시를 꽉 잡고 단번에 뽑아냈습니다. 크억하고 호랑이가 짧은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몸을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제 저고리 소매를 찢어 수연 씨가 가르쳐준 대로 지혈을 하고 상처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더니 제 손을 커다란 혓바닥으로 핥았습니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이 제 손등에 닿을 때 저는 짐승과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3번을 뒤돌아보며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요.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상처난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강칠 씨 손이 이게 뭐예요? 얼마나 험한 곳을 다니셨길래 옷까지 다 찢어지셨습니까? 수연 씨는 제 손에 직접 만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픔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밤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강칠 씨, 사실 제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요. 산에서 나는 약초와 꿀을 섞어 피부의 독소를 빼내는 방법인데 이걸로 장터를 공략하면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수연 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제가 캐온 약초들을 정성껏 다리고 정제하여 아주 향기로운 연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K-뷰티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명품 연고였지요. 저는 그 연고를 가지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수연 씨의 조언대로 제 뽀얗게 변한 얼굴을 보여주며 홍보하자 양반댁 마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나, 저 총각 피부 좀 봐. 옥석이 따로 없네. 저 연고가 정말 효과가 있나 봐. 순식간에 연고는 동이 났고 제 주머니는 묵직한 엽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영감님의 보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오두막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행복은 시기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법입니다. 제가 장터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 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제 방에서 수연 씨를 내쫓은 뒤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제 방에 있던 짐들을 뒤지다 수연 씨가 흘리고 간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 씨 가문의 비밀이 담긴 서신과 인장이 들어있었지요.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호라, 이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나. 이 서류만 있으면 이 계집의 가문을 통째로 삼킬 수 있겠어. 최 부자는 하인들을 이끌고 박 영감님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없었지요. 최 부자는 겁에 질린 수연 씨와 영감님을 끌어내어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년아, 내 가문의 비밀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넘겨 내 목숨을 끊어놓겠다. 수연 씨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아십시오. 남의 가문의 재산을 탐내는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최 부자가 수연 씨의 뺨을 때리려는 찰나 산에서 내려오던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눈앞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평생 최 부자에게 맞고 구박받으며 살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부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장 수연 씨에게서 손을 떼라. 제 기세에 눌린 최 부자의 하인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마당 너머 눈밭에서 제가 살려주었던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최 부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 살려, 호랑이다. 최 부자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최 부자는 오두막 뒤편에 있던 거대한 똥통으로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최 부자는 구린내가 진동하는 똥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도 버려둔 채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호랑이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비단 보따리를 제 발치에 툭 던져두고 사라졌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천종산 사멸 뿌리와 최 부자가 10년 전 제 가문의 재산을 빼앗을 때 위조했던 진짜 장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영감님은 제 아버지의 충직한 집사였고 최 부자가 가문을 몰락시킨 뒤 저를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해머슴으로 부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가문 또한 최 부자의 친척들과 얽혀 재산을 뺏긴 상태였지요.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산삼한 뿌리를 들고 어사또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똥통에서 겨우 기어나왔지만 이미 광군들에게 포위된 뒤였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압수되었고 그가 가로챈 수많은 논밭은 제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고 그의 자식들도 거지가 되어 길바닥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수연 씨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최 부자의 기와집을 헐어 그 자리에 배고픈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수연 씨의 K 뷰티 기술을 전수하는 공방을 세웠습니다. 수연 씨가 만든 연고와 화장법은 한양 대궐까지 소문이 나면서 중전마님께서도 직접 찾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보 강칠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릅니다. 그곳에서 만난 호랑이 친구와 눈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제가 만약 그날 밤 수연 씨를 외면했다면, 제가 만약 산속의 호랑이를 보고 도망만 쳤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저 강칠이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지금 추운 겨울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언젠가 호랑이보다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은 여러분의 밭에는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봄날 같은 기적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